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김수현 씨를 죽으라고 실드치는 우리 이진호 유튜버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대문 경찰서가 아니라 서초경찰서입니다. 서대문 경찰서는 인원이 조금 부족해서 서초경찰서보다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 서초경찰서에는요, 교수에서부터 별의별 변호사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사들이 그런 걸 접하고 인지 능력이 서대문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서대문 경찰서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기자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 교수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진호를 서초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진호야 기다려봐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저와 함께 강경윤과 이진호를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0번째 남자 열라미TV입니다. 그런데 우리 열라미님 이진호가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순수하게 명함을 줬는데 중요한 건 이진호가 그 명함이 있는 회사에다 전화해서 대표를 바꾸라고 해서 타당님 열라미TV님이요 회계는 안 하고요 맨날 유튜브만 하고요 나 괴롭힙니다 이러면 안 되겠디요 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열라미TV님을 불러서 회계사님 회계를 하시겠습니까? 유튜브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열라미TV님이 다시 유튜브에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똑똑합니다. 스마트합니다. 저 이상 날카롭게 쿡쿡쿡 찌릅니다. 이진호와 강경윤을요. 자, 강경윤이 재판에 개입한 증거를 인지용 유튜버가 공개했고 저와 열라미TV가 그걸 같이 활용했습니다. 이진호와 강경윤 이 한 팀 꼭 잡아야 됩니다.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진호와 강경윤 한 팀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잡는 열라미TV님. 자, 이진호, 강경윤을 잡는 강남 쪽집게 강사 열라미TV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강경윤 기자와 일면식도 없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들려.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강경윤 기자와 일면식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보도가 나오더라도 강경윤이랑 이 기자 출신이 예찬이 아빠는 만나면 안 돼. 안 된다고. 왜냐면은 기자 출신이면 예찬이 아빠가 강경윤보다 선배일 거 아냐. 응? 아니 선배가 있으면 강경윤 입장에서는 아 선배 이러면서 너들한테 유리한 기사만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오메가X한테만 유리한 기사를 썼잖아.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더라도 너는 만나면 안 되는가. 예찬이 아빠는.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인지웅 멸망전 3편입니다. 인지웅이 SBS 강경윤 기자를 저격하고 나서니까 절친인 이제 이진호 유튜버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실수를 좀 했어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게요. 강경윤 기자가 변호사를 아이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다. 예,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 그 기자님들이 예. 기사를 쓰는 부분에서 기사를 쓰는 것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태에 참여를 하시는 게 원래는 기자님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시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이 오메가 X 측에 유리한 기사만 쓰고 있던 그런 강경윤 기자가 변호사를 이 멤버들한테 소개시켜줘도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강경윤이 계속 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아니 강경윤이 쓰는 기사는 이 오메가 X를 옹호하는 기사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기자는 중립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 보통 뭐 뽀찌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친하니까 소개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 스파이어 소속사 대표님이 강경윤한테 만약 얘기를 했어. 나 돈 없다 변호사 소개시켜줘 이러면은 강경윤은 변호사를 안 소개시켜줄 거 아니야. 지들 편이니까 소개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대해서 금필원 기자님이 이 기자협회에다가 전화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들어볼게요. 위반 아닌가요? 기자가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또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조율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해석은 하실 수 있겠는데, 네네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네.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 윤리 강령에 좀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경윤이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뭐 어딘가에다가 지 입장을 이렇게 썼나봐요. 그러니까 유튜버 주장 1, 2, 3 해가지고 말도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반박을 막 써놨어. 아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원래 네 반박문은 이렇게 돼야 돼. 강경윤이가 오메가 X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기사가 났어요. 단독 기사입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 피프티 불똥 오메가X 전 소속사 대표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어요. 이 멤버들이 고소를 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쓴 기자가 김소연 기자거든요. 김소연 기자도 이쪽이랑 친합니다. 이진호, 강경윤 얘들이랑 같은 결의 그런 기사를 써왔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거 강경윤이 쓰면 되잖아. 아니 왜 이 기사를 김소연 기자가 씁니까? 아니 강경윤이 더 친할 거 아니야. 너 얘들한테 변호사 소개시켜줬다며. 이 고소한 게 변호사도만 그 노정원 변호사. 노정원 변호사랑 친하잖아. 네가 단독 기사 쓰면 되잖아. 왜 이거 네가 안 썼어? 그리고 이 기사 마지막을 보면 기자와 변호사가 일을 키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이진호와 강경윤, 그 다음에 이 박수홍 변호사의 이 노정원 변호사는 별거 아닌 것도 일을 자꾸 키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노정원 변호사가 구하라 사건 변호사예요. 그리고 지금 박수홍 일을 하고 있잖아요. 구하라 때도 그냥 끝날 수 있었어. 아니, 둘이 싸우다가 그 구하라랑 그 전 남친이랑 싸웠잖아요. 싸우다가 중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갑자기 또 이제 누가 또 끄집어낸 거예요. 누가 끄집어낸지 몰라. 근데 그렇게 자꾸 끄집어내면 안 돼. 누군가가 일을 키우면 안 된다고. 박수홍 것도 그래 지금. 박수홍 것도 지금 이 언론들이 일을 키우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흘러가진 않습니다. 재판은. 노정원은 다 알고 있어. 저번에 그 박수홍 동생 나왔을 때 그때 박수홍 동생하고 그 마누라가 대답도 제대로 못했다고. 박수홍이 지고 있는데 지금 저 변호사 그 다음에 이 강경윤이나 이진호 이런 애들이 그냥 무작정 박수홍 편만 드는 거야. 아니 나중에 구하라처럼 결론 나면 어떡합니까? 저 변호사라는 사람이 또 지가 유튜버 채널도 해. 그 박수홍 그 마누라랑 나와가지고 아니 그래도 되는 거야? 제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소속사 분쟁 중에 아티스트의 상표권 출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올렸어요. 당연히 1번 아니면 2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번 SBS 강경윤 기자의 그런 판단에 따라서 잘잘못이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오메가X는 상표권 출원을 해도 괜찮고 피프티는 상표권 출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저 노정원 변호사가 저 상표권 출원한 사람이잖아. 오메가X 사태 때 노정원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누군가에게 완전히 기속된다는 것은 뜻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스타가 된 후에는 멤버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권을 등록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그래요. 이 말은 오메가X 때나 피프티 때나 똑같다고. 피프티한테 유리한 이런 발언이잖아 이런 거. 아니 노정원이랑 친하다며 이진호랑 강경윤이랑. 니들 왜 이번에는 왜 저런 얘기 안 해? 노정원한테 전화 한 통 하면 되는데 니들 주위에 뭐 변호사나 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 그래. 야 상표권 직접 출원해봤다잖아 노정원이. 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왜 얘한테 안 물어봤어? 물어봐놓고 또 방송 안 한 거 아니야? 박수홍 때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박수홍 뭐 생활이 끊겼는데 뭐 수임료 대신에 명란김 6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생각해보라고. 아니 이것도 사실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 강경윤이 박수홍한테 이렇게 노정원을 소개시켜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도 다 비슷하게 흘러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저 명란김 6개를 받았다는 거. 저것도 되게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게 김을 가져왔잖아요. 제가 이번에 협회 가가지고 좀 받았는데 이게 보통 이런 식으로 받아. 안에 10개가 들어있다고. 이런 거 1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수홍은 왜 10개에서 4개를 쳐먹고 6개를 줬겠어요?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수를 맞춰서 6개를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노정원이랑 저기 강경윤, 이진호 하면 3명이니까 6을 3으로 나누면 딱 2개씩 떨어지잖아. 아니 그러니까 10개를 만약에 통째로 주면 저 강경윤은 4개를 먹어야 되잖아. 다른 사람은 3개인데 그냥 그럴 수도 있다.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오메가X 예찬부 유튜브 인지용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다고 해요. 내용을 좀만 보겠습니다. 최초 보도한 이 강경윤에게 오메가X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고 청탁을 한 적이 없을 뿐더러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경윤이랑 일면식도 없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 예찬이 아빠가 기자인가 봐. 아니 그 멤버가 많은데 그 중에 뭐 아버지가 기자가 뭐 혼자였나 봐요. 저걸로 고소를 할 수 있나? 아니 예찬이 아빠랑 뭐 강경윤이랑 짰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하여튼 고소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강경윤 기자와 일면식도 없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들려.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강경윤 기자와 일면식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니 보도가 나오더라도 강경윤이랑 이 기자 출신이 예찬이 아빠는 만나면 안 돼. 안 된다고. 왜냐면은 기자 출신이면 저 예찬이 아빠가 강경윤보다 선배일 거 아냐. 응? 아니 선배가 있으면 강경윤 입장에서는 아 선배 이러면서 너들한테 유리한 기사만 쓸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오메가X한테만 유리한 기사를 썼잖아.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더라도 너는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예찬이 아빠는. 결국 저 마지막에 있는 강경윤이 오메가X 아버지가 기자 출신이라 나와도 아는 사람이라 기사 부탁을 받았고라는 저 말이 전 되게 신빙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만났으면 만나면 안 되니까. 아니 아까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것도 안 되고 이쪽 편만 들어서 기사를 쓰고 있는데 무슨 아버지가 기자인데 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그냥 안 된다고. 저는 이 기자협회에서 이 강경윤이를 징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기사가 있는데 특별상은 한국기자협회 비회원이지만 뭐 정준영 휴대전화로 드러난 유착 비리를 보도한 강경윤 SBS 퍼니 기자한테 줬대요. 아니 그러니까 강경윤은 비회원이라고 합니다. 기자인데 비회원이래. 그러니까 상은 줄 수 있고 징계는 때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사실 저 정준영 사건 저것도 그래요. 저게 정준영이 핵심이 아니에요. 저거 시작이 버닝썬이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버닝썬일 때 뭐 경찰이라든지 뭐 정치권이라든지 이쪽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갑자기 저 정준영 휴대전화가 나오면서 갑자기 그냥 다른 사람은 다 빠지고 그냥 정준영만 남은 그런 사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강경윤이 저기 버닝썬에다가 자기가 아는 노종원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되겠냐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